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에 이어 리그에서까지 연패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패배한 두 경기에서 유사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리그 카디스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카디스가 썩 잘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전을 기반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1. 사라진 전방 압박. 전방 압박은 바르셀로나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전방 압박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전방 압박이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1. 체력 저하. 이 부분은 두 경기 모두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압박 타이밍이 와도 적극성이 굉장히 부족했고 공을 다룰 때의 동작들이 굉장히 둔해졌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속된 선발 출장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2. 공을 잃는 위치. 이 부분은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심하게 관측된 부분입니다. 설령 전방 압박을 할 체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이 최후방이나 미드필드에서 끊겨버리면 압박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은 반드시 최전방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2.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프랑크푸르트는 정말 누구보다 지독하게 5-4-1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수들에게는 전혀 압박할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측면으로 공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가둬서 공을 계속 뺏어냈습니다. 덴벨레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정도 좁은 공간에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드도 하프도 아예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바르셀로나의 장점이 하나도 발휘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가 수비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오기 때문에 각 수비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경기를 치러오면서 어지간한 수비들은 다 상대를 했고 대부분 이겨냈습니다.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이 그런 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1. 미드필드 거치지 않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단한 수비를 뚫기가 어려우니 그냥 무시하자. 수비수들한테는 어차피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에 그냥 단체로 쭉 침투해버려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극도로 날카로운 공간 패스로 후벼파 다이렉트로 상대 골문 앞에서의 우월성을 가져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허나 이 방법이 실행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2-1-1. 상술한 사라진 전방 압박. 공을 깊은 곳에 때려 넣은 후에는 반드시 전방 압박을 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우리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세컨드볼 싸움을 통해 다시 공을 찾아오거나 상대가 쉽게 속공을 나오거나 전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야 합니다. 허나 받쳐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냅다 걷어차기만 하는 안티풋볼에 그칠 뿐입니다. 2-1-2. 끔찍한 킥 수준. 바르셀로나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를 뚫을 만큼의 초절정 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라우호의 킥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경기 도중 감독과 동료들에게 쿠사리를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방향이면 방향색이면 색이 뭐 하나 똑바로 맞는 게 없었습니다. 홈런을 몇 번 차고 욕 좀 먹더니 좌우에 있는 가르시아나 민게사에게 주고 또 주고를 반복했습니다. 2-2. 최후방에서의 인내심과 과감함. 덴벨레에게 바로 공을 집어넣으면 상대가 너무 쉽게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땐 상대 미드필더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먼저 만든 후 전개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최강 포스를 만들었던 그 플레이들입니다. AT 마드리드를 대파할 때 보여줬던 그런 인내심, 포지션 플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상대의 이선 수비를 헝클어뜨리기 위해 때로는 수비수가 공을 몰고 전진에 어그로를 끌고 때로는 공격수가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어그로를 모으는 이런 과감함. 그리고 이런 플레이들을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집중력이 무너질 때까지 반복하는 인내심. 허나 이것 또한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피케도 없었고 알베스도 없었고 오바메양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라우호 민게사 이들한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섬세함이 없습니다. 가르시아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랭키 더용이나 아다마 트라우레처럼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 바퀴벌레냐 곱등이냐지만 민게사보다는 정교함이 있는 데스트가 교체되어 들어갔지만 게임은 잔뜩 터진 후였고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라우호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나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팀이기에 이런 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남은 일정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